자, 볼게요. 이제 좀 뒤로 연결해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제 요 별의 적세 편의 때문에 우주가 뭐 한다를 알게 됐어요, 얘들아? 우주가 팽창한다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주가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이 맞고 아인슈타인이 틀려서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우주 팽창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줄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적세 편의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는구나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뭐가 나오냐 봐요.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빅뱅, 아까 얘기하던 거 있죠? 빅뱅이고요. 근데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우주 팽창론이 사실은 두 가지야. 하나가 더 뭐가 있었냐면 정상우주론이라는 게 있어. 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줘. 요거는 이렇게 안 중요해. 시험 문제 안 나올 거거든. 근데 얘는 좀 비교치가 나온다. 그러니까 정상우주론은 누가 주장을 하냐면 호일이요. 호일. 근데 빅뱅우주론은 누가? 가무. 너무 동그라미처럼 보이죠? 가무. 이렇게. 자, 이제 호일이 뭐냐? 호일이 뭐야?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알았어. 뭘로? 적세편이요. 근데 우주가 변하는 게 또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요만했던 우주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져서 우주가 팽창하는 건 맞는데 여기 안에서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뭐 원소라든가 원자라든가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이런 원자들이 이렇게 커지는 만큼 중간중간에 이렇게 채워준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우주가 더 커지면 여기에 물질이 또 생겨서 이런 식으로 물질이 계속 많아져를 생각한 사람이 바로 호일이었다면 가무뿐인 거예요. 어쨌든 우주가 커질 때 요만했던 물질들이 존재했다면 우주가 커지면 요만한 물질들이 존재하는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주만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더 커지면 아유 더 커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중간에 너무 커져버렸네요. 이렇게 되고 더 커지면 공간은 커지는데 물질의 양은 그냥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두 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자, 이 우주 팽창론과 아래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위에 게 그러니까 정상 우주론이요. 정상 우주론 정상만 쓸게요. 아래는 빅뱅만 쓸게요. 빅뱅. 대폭파서. 이렇게 되면 우주의 크기. 지금 정상우주론도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바로 점점 어떻게 돼요? 바로 커지고 있죠. 근데 빅뱅도 어때요?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은 우주의 크기가 정상우주론도 커지고 빅뱅우주론도 커진다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그럼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부피라고 써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둘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정상도 커지고 빅뱅도 커져. 근데 뭐가 달라지냐? 질량이 좀 달라져요. 질량. 다음. 여기는 요래 썼던 물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질량이 커져요? 증가해요? 일정해요? 빅뱅은? 그렇죠. 일정. 근데 정상 우주론 좀 봐줄래? 여기가 이만했는데 커지니까 더 생겼어. 더 커지니까 물질이 더 생겼어. 질량이 점점 어떻게 돼요? 질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밀도를 비교하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위에 거는 부피가 커지는 만큼 질량도 같이 커져. 그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는 증가야 감소야 일정이야? 일정이야. 2배 커지면 2배 증가, 3배 커지면 3배 증가거든. 네, 일정합니다. 근데 아래 거는 부피는 커지고 있거든요. 질량은 일정이에요. 그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감소합니다. 결정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온도는 밀도랑 비례관계라고 생각해줘. 얘들아. 밀도랑 비슷해. 밀도랑 그냥 비례관계야. 그러면은 정상우주로는 온도도 어때요? 바로 일정한 거죠. 빅뱅 우주로는요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누가 맞냐? 아래가 맞아요. 빅뱅이 맞아요. 왜? 증거가 있거든요. 위에 거는 증거가 없었어. 야 이럴 거야. 왜 변해?
뭐 이렇게 돼서 밀도는 그냥 일정해 라고 그냥 주장을 했는데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배울 건데, 그러니까 상상한 거야. 가모프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다면 이렇게 돼서 두 가지를 약간 예측을 하거든요. 그때 생성되는 우주의 수소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일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희미한 빛인, 우주 공간의 희미한 빛인 우주 배경 복사라는 희미한 빛이 나타날 거야 라고 예측만 했거든요. 근데 이 예측한 사실이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예측했고 무엇을 발견했는지를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빅뱅으로 돌아가. 그래서 빅뱅 이 두 개까지는 기억해달라고 그랬어. 안 써있으면 이 위에 거 정도는 써줘. 얘들아, 정상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아, 사람 이름도 써줘야 돼. 사람 이름도 얘 호일.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아래 게 이제 감옥.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교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빅뱅에만 이제 집중할 겁니다. 자, 이만큼을 좀 지우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는 동안에, 자, 빅뱅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빅뱅. 그래서 빅뱅이 뭐라고요?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는데 어떻게 탄생했어? 빵 터지면서 탄생했어. 그래서 우주의 탄생을 대폭발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138억 년 전에 숫자는 꼭 기억하시고요. 한 점에서 모든 물질이 모여 있어서 이게 초고밀도, 굉장히 높다라는 표현이겠죠. 이렇게 한 점에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었는데 얘가 이 힘을 견뎌내지 못하고 빵 터졌다. 빵 터져서 우주가 탄생했다 라고 해서 우주가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인플루엔셜 팽창이고요. 어쨌든 인플루엔셜 팽창은 중요치 않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요. 어쨌든 이제 빵 터지면서 우주가 탄생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때 이제 어떤 물질이 생기는지를 볼게요. 그럼 이때 어떤 물질이 생길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얘들아, 물질을 쪼개다가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를 뭐라고 그랬죠? 어떤 물질이든 쪼개다가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그게 뭐였죠? 그게 바로 원자. 일단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입자예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가 바로 원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전에 화학 했을 때 배웠잖아요.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 원자가 있으면 원자의 가운데 안에 뭐 있었어요? 얘들아? 원자 안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죠. 원자 안에 뭐 있어요? 원자 안에 핵. 그리고 바깥쪽에 마이너스를 띠는 뭐였죠? 전자가 있었고요. 자, 이 원자핵 속에 원자의 종류를 알려주는 땡땡땡 개수. 땡땡땡 안에 들어갈 게 뭐예요? 양성자. 그쵸? 원자핵 속에 바로 양성자가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만 있으면 서로 밀쳐내서 싸운단 말이야. 청력. 그거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그거의 청력을 막기 위하여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입자. 뭐였죠? 중성자. 그래서 원자핵 속에 바로 중성자가 들어있었어. 일단. 그래서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바로 원자라는 기본 입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안정한 입자가 된 거야. 근데 148억 년 전에 우주가 빵 터졌을 때 온도가 상상 최고의 온도야. 이때부터 원자가 있지 않았어요. 왜? 원자는 매우 안정한 건데 여기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안정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빵 터지면서 뭐가 생기냐? 빵 터지면서 이런 원자를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가 생겨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안정한이 아니라 그냥 이걸 이루고 있는 굉장한 기본 입자, 제일 작은 기본 입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한 점에 뭉쳐져 있다가 빵 터지면서 기본 입자가 생겨요. 자, 기본 입자는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쿼크라는 애랑 처음 들을 거예요. 쿼크라는 애랑 두 번째는 이제 전자. 이 전자, 이 전자랑 똑같아요. 터지면서 전자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학교 책에 혹시나 경입자라고 한다면 경입자 굉장히 작은 입자구나. 전자를 경입자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자라고 그냥 하시면 돼. 자, 근데 이 쿼크가 바로 뭐냐? 이 양성자랑 중성자를 이루는 더 가장 기본 입자. 양성자랑 중성자가 쿼크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그 쿼크의 종류가 사실은 6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6개를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우리는 딱 2가지만 외울 거예요. 쿼크 중에서 윗쿼크와 같은 말로는 이제 업쿼크요. 영어를 쓸 것이냐 한글을 쓸 것이냐 차이죠.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아래 쿼크. 이름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운 쿼크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 charm, strange, to, bottom에서 6가지예요. 근데 안 외울 거는 됐고 우리는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쿼크가 6가지지만 우리는 업과 다운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때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이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 중에 위에 거 지워도 되죠? 얘네가 전하를 띠고 있단 말이야. 이때 양성자의 전하를 양성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전하량비를 플러스 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 숫자. 양성자 하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갖고 있거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안 외워도 돼. 우리가 이거를 플러스 2라고 할게. 근데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0이야. 근데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2죠. 요거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 숫자 몰라도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그냥 쓸게. 이렇게. 요거 이제 우리가 뒤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 업쿼크는 설마 여기서 띵띵거리는 건 아니지? 다행이에요. 이게 띵띵거리면은 이게 지금 안전문자 때문에 너네 이거는 안전문자일 거예요. 어쨌든 일단 이렇게 돼서 봐요. 업쿼크 하나가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져요. 이게 포인트예요. 다음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이만큼의 전하를 가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빵 터지면서 기본 입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죠. 찰나의 시간.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우주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우주의 크기가? 커져요. 팽창문이가. 커져. 근데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서 점점 크기는 커지지만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감소. 밀도가 작아져서 온도가 감소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빵 터졌을 때 얘네가 생겼는데 찰나의 시간이려면서 온도가 감소하면서 그 다음이 쿼크들이 뭉쳐요. 쿼크가 3개씩 뭉쳐요. 그래서 어떻게 뭉치냐? 업쿼크 2개랑 다운 쿼크 하나가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업쿼크 하나랑 다운 쿼크 2개가 만나요. 3개씩 뭉칠 건데 뭉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업 다운이 만나서 업 2개, 다운 하나, 업 하나, 다운 2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봐요. 업, 다운이가 만났어. 근데 업쿼크가 전하량이 어디 있니? 여기요. 전하량을 계산하면 플러스 3분의 2의 입자리가 2개라 다운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2잖아요. 계산하면 몇 나와? 바로 2가 나오죠. 그쵸? 근데 이 다운 쿼크 2개랑 업 쿼크 하나랑 다운이 만나면 업이 플러스 3분의 2의 2였는데 다운 쿼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2인데 곱하기 2개거든. 합이 몇이야? 0! 얘는 0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난 아이는 플러스 2인데 이렇게 만난 아이는 0이야. 플러스 2가 양성자, 0은 중성자잖아. 그래서 이제 바로 양성자랑 중성자가 생겼구나. 얘 좀 지울게요. 여기 좀 지워야겠다. 설명을 위해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되니까 얘네가 결국은 양성자가 생긴 거고요. 결국은 이게 중성자가 생겨요.
그래서 빵 터지고 커크들이 생겼고 잠시 후에 아주 찰나의 시간이 흘러서 온도가 낮아졌을 때 커크 세 개가 결합해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생깁니다. 자, 근데 이 양성자가 결국 뭐랑 똑같은 의미냐면 우리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1번이 누구더라? 원자번호 1번이? 수소! 원자번호 1번이잖아. 그치? 원자번호가 1번이면 양성자 몇 개 갖고 있어? 바로 하나를 갖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전자도 이렇게 하나를 갖고 있어. 결국 얘들아 전자 버린다.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의 원자의 흐름이에요. 양성자는 결국 수소의 원자의 흐름이. 근데 조심해야 될 건 하나 더. 우리가 화학할 때 얘기했는데요. 원자번호는 아래첨자, 그러니까 왼쪽에 아래첨자 1번이 원자번호거든요. 요 위에 써있는 게 질량수였어.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 수를 더하는 거야. 그 양성자 하나니까 그냥 질량수가 1이지. 이런 아이가 그냥 수소야. 중수소도 있거든. 중수소는 1에 2야. 양성자 하나에, 무조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몇 개 있어? 하나. 그렇죠. 이게 바로 중수소 원자의 원자핵을 그린 거야. 여기에 전자를 딱 그리면 이제 원자가 되겠죠. 이렇게 3중수소 화제거든요. 그럼 1에 3이요. 그 양성자 몇 개요? 하나. 중성자는? 그렇죠. 이렇게 생긴 3중수소야. 그래서 얘들아, 이 원자핵이라는,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용어 대신에 수소의 원자핵이라는 말은 같은 말. 물론 여기 수소는 중수소는 중자를 반드시 붙여요. 3중수소도 그냥 3중수소라고 반드시 붙여요. 그냥 수소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원자핵. 그래서 커크가 생겼어?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어? 라는 말을 양성자 대신에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가 생겼어 하면 맞는 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랑 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수소 원자가 아니에요. 아직 전자 안 달라붙었잖아. 그래서 결국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처음에 생길 때 개수가 1대1이에요. 이제 얘 좀 지운다. 지저분하니까. 이때 같은 말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때 처음 생겼을 때 처음 생겼을 때 개수비가 일단 1대1로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빅뱅 생기고 나서 바로 찰나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 쓸게요. 여기에도 이제 쿼크, 뭐 다운, 업 이런 애들이 이제 생겼고, 그리고 빼먹을까봐 전자도 그릴게요. 이렇게 막 생긴 거라.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성자 하나랑 중성자가 1대1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 공간에 이제 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겠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흐릅니다. 얘들아, 시간이 흐르면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커져요.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더 낮아져요. 무조건이야. 얘들아, 빅뱅은 그냥 커지면서 온도가 감소하는 거야. 온도가 또 낮아져.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봐. 처음에 양성자랑 중성자가 1대1이 생겼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1대1. 근데 원래 이제 양성자랑 중성자는 약간의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중성자가 에너지가 조금 높고요. 양성자 에너지가 조금 낮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는 에너지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중이 에너지가 높아요. 그럼 봐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아지잖니. 그 에너지를 버려요, 받아요? 버려요. 근데 거꾸로 낮았던 놈이 높아지려면 에너지를 버려야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중에서 양으로 가면 에너지를 방출할 거고요. 양에서 중으로 가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 온도가 갈수록 낮아지잖아. 그쵸? 처음에는 이제 얘네가 1대1로 생겼을 때는 원체 에너지가 높았기 때문에 양에서 중에서 양 왔다 갔다 잘했단 말이야.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에너지가 또 낮아진 거야. 근데 에너지가 낮아지면 얘들아, 에너지가 차가워지면, 낮아지면 에너지를 흡수하기가 좋아요? 방출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헷갈리면 사우나를 안 좋아하는데, 사우나를 안 좋아할 텐데. 어쨌든 사우나를 이제 들어가면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면 내가 덥죠. 밖에 온도가 높으니까 나한테 열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 얘들아 아이스방으로 들어가. 어때? 시원해진단 말이야. 내 열을 가져간단 말이야. 더워지지 않고요. 차가워지거든요. 저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를 뺏겨요.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흡수를 많이 받겠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에 온도가 높았을 때는 왔다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서 1대1로 유지를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방출은 쉬운데 흡수를 못하는 거야. 아이스방. 그래서 방출은 하는데 흡수를 못해. 그래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는 가는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못 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기 시작해. 원래는 1대1인데 이러한 사건에 의하여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고 중성자의 개수가 줄어들어서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7대1이 됩니다. 7대1. 외우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7대1이 됩니다. 자, 이제 7개 그린다.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성자. 근데 7대1이나 14대2나 어때? 똑같지? 그래서 14대2로 그릴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잠시 후에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되냐? 또 뭉치기 시작해요. 왜? 온도가 또 낮아졌으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뭉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봐요. 이 양성자가 있었잖아요. 이 양성자가 중성자 하나를 만납니다. 그럼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됐네. 종류가 수소예요? 헬륨이에요? 뭐예요? 양성자 1번이잖아요. 누구예요? 바로 양성자 하나면 무조건 원자번호? 그렇죠. 맞아요. 1번의 수소예요. 근데 질량수가 몇이 되죠? 그래서 중수소 원자에게 만들어진 거야.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그냥 계속 연속으로 붙어요. 중성자가. 야, 나 또 붙을래. 이런 느낌이죠. 그럼 양성자 하나에 다시 쓸게요. 그럼 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가 달라붙습니다.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번이요. 근데 질량수가 몇이에요? 3등. 3중수소. 그럼 원자의 길이가 플러스를 붙일게. 아직은 전자 안 붙었거든. 그래서 중수소 원자액이 됐다가 3중수소 원자액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라스트로 양성자 하나가 또 달라붙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번호 몇 번으로 바뀌어요? 2번. 질량수는 몇이 돼요? 그래서 헬륨 원자액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래서 드디어 이제 헬륨이라는 두 번째 원소가 만들어집니다. 봐. 빵 터지고 나서는 쿼크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네가 달라붙으면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졌고 이제 언제? 시간이 좀 더 흘렀을 때 헬륨 원자액까지 생긴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생겼을 때가 딱 3분이 걸려요. 숫자를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찰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1승초 막 이러거든. 안 외워도 돼. 온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온도 겁나 높다. 근데 이 정도? 근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 3분을 외우셔야 돼. 3분이 됐을 때 드디어 헬륨 원자액이 생긴 거야. 자, 3분 사건이 이제 여기다가 다시 정리합니다. 자, 3분이 됐을 때 드디어 헬륨 원자액이 생겨요. 자, 근데 이제 헬륨 원자액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헬륨 원자액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3분이 됐을 때. 자, 이때 그럼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를 세볼게. 수소는 양성자 하나가 그냥 수소잖아. 그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근데 개수는 헬륨 원자는 이렇게 한 덩어리거든요. 하나. 개수비 12대1. 개수비 12대1. 두 번째. 그럼 이거를 질량비로 쓸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근데 얘가 12개인데 결국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그냥 질량이 1인데 헬륨은 하나지만 질량수가 몇이에요? 그래서 몇 대 몇이에요? 자, 외워야 될 첫 번째. 이게 빅베이지인 거예요. 지금 가모프가 그냥 생각만으로 예측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빅뱅 빵 터지고 나서 이런 사건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일 거야 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현재 우주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아, 스펙트럼은 이거 한 다음에 다 얘기할 거예요. 아직 얘기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우주의 스펙트럼을 돌리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스펙트럼을 돌리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정확하게 3대1입니다. 그래서 가모가 예측을 했더니 그 예측한 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면은 가모가 주장한 빅뱅 우주로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겠지.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우주의 빅뱅이라는 증거 첫 번째예요. 빅뱅에서 우주가 탄생했다가는. 자, 여기까지가 딱 3분이었어. 3분. 근데 또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죠. 자, 이제 시간이 걸려. 아직은 헬륨 원자 핵까지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자, 순서를 외워야 돼. 쿼크,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 핵, 내지는 양성자, 중성자라고 해도 괜찮죠? 왜냐면 이게 혼용되는 말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3번이 지났을 때 이제 헬륨 원자 핵까지 생겼어요. 자, 근데 시간이 겁나 지나요. 그래서 빅뱅이 시작한 다음에 몇만 년이 흐르냐? 38만 년. 지금 여기 써있는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이 되었어요. 자, 온도는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리고 38만 년의 온도가 3,000켈빈이 돼요. 자, 3,000켈빈. 외우시라고 겁나 크게 썼고요. 자, 38만 년이 지났을 때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 드디어 중성원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설명할 거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 전의 우주는 3,000켈빈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성된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이 겁나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 여기 아까부터 처음부터 생겼던 전자들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안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그러니까 빛이라고 불리는 에너지가 또 다른 빛이랑 충돌을 하면서, 왜 충돌을 해? 그러니까 여기 뭐 어쨌든 한 줄기 어떤 빛이 있다고 쳐봐. 빛이 나갔어. 근데 여기가 엄청 장애물이 많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달려가는 빛이, 여기에 이제 횡하면 여기서 빛이 가면 쭉 가서 이쪽으로 통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여기 장애물이 겁나 많은 거야. 내가 가려고 했는데 장애물이 겁나 나를 막으면 내가 이쪽까지 잘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요. 막혀요. 왜? 장애물이 많으니까요. 바로 마찬가지로 빛도 가려고 했어, 나가려고 했어. 근데 여기 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나가는 거야. 빛이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맞고 튕기는 거야. 그래서 빛이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불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투명하지가 않아요. 빛이 통과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빛과 빛이 만나거든요. 빛이 만나면 입자가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중성자랑 양성자. 근데 거꾸로 입자가 충돌하면 빛이 돼요. 그러니까 입자와 빛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온도가 너무 높고 입자가 너무 많아서 불투명해서. 근데 이랬던 우주가 시간이 더 지나서 3,000켈빈이 딱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정도 온도가 되면 사실 양성자랑 전자는 서로 좋아해, 싫어해? 플러스랑 마이너스. 좋아하죠. 여기도 좋아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까, 나는 나대로 얘는 얘대로 에너지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가 만남을 못 갖는 거야. 왜? 서로 잘났거든. 서로 막 돌아다니거든. 근데 이 정도 온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좀 낮아지면서 인력이 강해져. 이때는 자기의 에너지가 강해져서 못 만나는데, 이때는 인력이 더 강해지는 거야.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얘 내가 원래 좋아했던 애네? 하고 돌아서서 만남에 가죠. 전전기적 인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좋아하는 인력. 자, 그럼 어떻게 돼? 만나죠.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이 전자 하나를 만나서 이제 중성 수소 원자가 되는 거고요. 헬륨 원자 핵은 전자를 몇 개 만나야 되죠? 바로 중성이 되려면 2개를 만나겠죠?
이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헬륨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38만 년대 3000켈빈이 되면 중성 원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수소와 헬륨.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란 용어와 원자라는 용어 헷갈리면 안 돼. 순서가 커크,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혹은 양성자와 중성자. 근데 이 양성자 대신에 수소 원자핵과 중성자라고 해도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겼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깁니다. 언제? 38만 년일 때 온도는 3000켈빈입니다. 이때. 자,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제 두 번째 증거가 탄생합니다. 봐요. 그 전까지는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지네들끼리 막 돌아다녔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봐요. 여기 원자핵이 있었고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 바깥쪽에 있었던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낮아져요. 에너지가 밖에서 1000이었었는데 숫자 내만 1000이었었는데 얘한테 안으로 들어가니까 200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에너지가 1000이었는데 200이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방출해요? 아, 방출을 하죠. 그래서 이때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나자 하고 이렇게 만남이 생기죠. 자, 그럼 이 방출된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 우주 공간으로 나가죠. 우주 공간으로 나가요. 이때 빛이 나가요. 언제? 중성 원자가 생길 때. 안정하기 위해서 빛이 나갑니다. 빛이 나가요. 그럼 그 빛은 어디로 가? 우주 전역을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우주 전역에 이때 만들어진 빛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가모가 예측을 하죠. 야, 우주가 이렇게 탄생했으면은 중간에 이런 사건이 생겨서 중성 원자가 생길 때 빛이 돌아다닐 거야. 어디에? 그때는 몰랐어. 가모할 때는 너무 옛날이어서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걸 발견을 못했어. 근데 1900년도에 이 빛을 정확하게 찾아줘. 누가? 이제 학자 이름 외워야 돼요. 펜지어스와 윌슨. 이 사람이 이제 뭐였었냐면 미국의 벨 연구소, 그 전화기 만든 벨 있잖아요. 그 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어쨌든 그 연구소가 있는데, 그 벨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가 어쨌든 전파를 막 연구하고 있었던 연구소인데요. 그곳에 근무하는 이제 과학자셨어. 지금도 아마 살아계실거. 얼마 전에 돌아가셨나? 뭐가지 모르겠네. 어쨌든 몇 년 전까지는 살아계셨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우주 그 만환경에서 잡음이 들리는 거야. 뭔가 잡음이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기파 잡음이 자꾸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이 안테나, 우주 안테나를 계속 돌렸대.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아, 자꾸 왜 잡음이 들리지? 하고 이쪽 근데 사방에서 다 잡힌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가모가 얘기했던 바로 이 빛이구나. 그래서 이 빛의 이름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루벨상을 받죠. 어쨌든 이게 루벨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빅뱅이 증거라는 거죠. 이러한 사건에 의해서 벌어졌을 때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펜지어스와 윌슨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뭔데? 이때 지금으로부터만 안 되지. 빅뱅이 빵 터지고 나서 38만 년이 됐을 때 3000켈빈이 됐을 때 중성 원자가 생길 때 방출한 에너지가 우주 전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우주 전역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우주 전역을 떠돌아다닐 때는 봐요. 처음에 우주가 이때 당시에 요만했다고 치고요. 요만했을 때 이제 전자가 얘한테 달라붙으면서 방출합니다. 이렇게. 그때 온도가 몇 켈빈이냐? 그때 우주의 온도요. 몇 켈빈이죠? 바로 3000켈빈. 그죠? 3000켈빈이라는 에너지가 떠납니다. 근데 떠날 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우주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우주의 크기가? 커져요. 그럼 얘는 저 우주 끝을 향해서 그냥 빛이니까 계속 직진할 거 아니야. 직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점점 빛이 이제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 빛이 출발했는데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는 거야. 그 세월이 점점 지나니까
빛의 온도는 갈수록 어떻게 돼? 바로 낮아지겠지. 식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는 몇 켈빈이냐? 3켈빈. 현재 우주 배경복사의 온도는 3켈빈이고요. 정확하게는 2.7켈빈. 그래서 이게 뭘로 잡히냐면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로파를 찾은 거예요. 그 마이크로파가 3켈빈이 우주 배경복사. 괜찮아요? 그리고 봐. 빛도 횡파거든. 빛이니까 얘가 위아래 진동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횡파야. 어쨌든 이렇게 빛이 진행을 해. 그럼 처음에는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거리가 이게 계속 이제 이 우주 공간이 멀어지니까 계속 멀어질수록 파장이 늘어져. 파장이 늘어져. 파장이 늘어져. 그래서 3000켈빈일 때는 요랬던 파장이 지금 현재는 늘어진 파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랬던 파장이 3켈빈이었고요. 이렇게 3000켈빈이었고요. 늘어지면서 3켈빈이 된 거죠. 그래서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늘어난다. 길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슨 파? 외우시라고.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 이 온도가 몇 도? 몇 켈빈? 3켈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주 전역에 이게 다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코비라는 인공위성이 우주를 찍었거든요. 아니, 코비라는 위성이 이게 찍어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로 이거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초록빛깔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균일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배경 복사는 어느 한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우주 전역에서 와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역. 즉 사방에서 균일하게 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힌트가 더 들어가요. 전체적으로는 균일해. 근데 부분적으로는 약간 불균해. 부분적으로는 약간 불균일하다. 그래서 이 불균일한 곳에서 별이 탄생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아직 별이 탄생하지 않았거든요. 빵 터지고 나서 38만 년이 됐을 때는 수소와 헬륨의 중성 원자까지만 생겼고요. 그로부터 한 1억 년, 2억 년 이후에 별이 탄생했대요. 근데 그 별이 탄생하려면 물질이 흩어져 있어야지 별이 탄생하는 게 좋겠어? 뭉쳐져 있어야지 별이 탄생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사실적으로 생각해봐. 별이 탄생할 거야. 뭐가 없어야지 되겠냐? 뭐가 많아야지 되겠냐? 많아야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불균이라는 곳이 뭔가가 많은 거예요. 입자가 많고 그 수소와 헬륨이 많고 에너지가 높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별이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바로 우리의 컬러 책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금 빅뱅 우주론 근데 띄우진 않을게요. 각자 책이 있으니까요. 자, 138억 년 전에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 대폭발 빵 터져갖고 우주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고요. 여기에 지금 정상 우주론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깝고 호일의 정상 우주론까지는 같이 비교해서 외워달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의하여 우주에서 원소가 생성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 거죠. 자, 그래서 빅뱅 우주 이후에 기본 입자 바로 쿼크와 전자. 우리는 쿼크 중에 업과 다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자, 사실은 전자 경입자도 뭐 미운, 전자, 중성미자 해갖고 되게 많은데 우리는 전자만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과학책, 뭐 빅뱅 막 이런 거 읽는 어쨌든 그런 과학책들을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읽어보시면 뭐 그런 얘기가 막 써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이 겨울방학 때 한 번쯤 이런 거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지금 약간 감이 안 오는데 그런 책, 좀 어려운 책 한번 읽어놓으면 약간 감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이걸 계속 읽어서 내 걸로 만들어요. 스토리를. 어쨌든 바로 갈게요. 그래서 빅뱅 직후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물질의 이제 기본 입자는 이제 쿼크와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제 업다운이 만나서 3개씩 만났다. 그래서 양성자 업 2개, 다운 하나, 중성자 업 하나, 다운 2개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원자 핵을 만들고 거기에 전자까지 만나야지 이제 원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정, 막 별, 동그라미, 별이 막 쳐 있잖아요. 그렇죠? 생성 과정. 그래서 우주가 팽창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점 무거운 원자가 생겼다. 뭐 그림 됐고요. 아래 거.
그래서 기본 입자 또 나오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쿼크 전자 지금 나와 있고요. 양성자, 중성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원래는 뭐 마이너스, 뭐 빅뱅 시작부에 10의 마이너스 35초, 뭐 1000조 칼빈 이렇게 온도와 뭐 이런 게 있지만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그냥 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양성자, 중성자도 뭐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흘렀고 온도는 약 100억 칼빈이래. 근데 중요치 않아요. 그냥 찰나의 시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원자핵은 중요해요. 3분. 온도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 3분이라는 곳 옆에 10억 칼빈이거든요. 굳이 안 나올 것 같지만 혹시 또 몰라서 10억 칼빈을 하나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여기 이제 수소와 헬륨이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이 정도 3분일 때 10억 칼빈.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분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헬륨 원자핵. 그러다가 이제 원자는 빅뱅 시작 후 바로 38만 년, 이건 중요하고요. 3000 칼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 중성 원자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생성된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까지 지금 나와 있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증거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는데 이제 뒷단은 바로 갈게요. 자, 그래서 나 칠판 한 번만 정리할 테니까 옆에 1번만 잠도 깰 겸 한번 풀까요? 1번만 풉시다. 1번까지만 한 거거든요. 2번도 할래요? 3번. 2번 말고 3번. 1번과 3번만 할래요? 문제는 11%밖에 없어. 되겠지? 자, 볼게요. 다 푼 것 같아서요. 1번부터. 자, 1번. 뭐랑 연결해야 돼, 얘들아? 빅뱅 시작 이후야. 뭐예요? 바로? 그렇죠. 쿼크 전자. 근데 쿼크 세 개가 만나면 뭐죠? 바로 양성자, 중성자 연결해 주시고요.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만났대요. 뭐예요? 그렇죠. 헬륨 원자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바로 원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아까 지나가는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야? 빅뱅이 맞다라는 증거였단 말이야. 증거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뭐였죠? 그러지. 질량비. 아까 막 비율이 뭐 1대1, 7대1, 12대1, 3대1, 4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 중에서 질량비가 몇 대 몇이었는지 기억나요? 3대1.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였다고요?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이거는 펜저스와 윌슨이 찾았고요.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현재 몇 칼빈? 3칼빈. 만들어졌을 때는 몇 칼빈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3칼빈이야? 아니야. 생성됐을 때는 몇 칼빈이야? 생성은 3000칼빈이야. 그리고 이거 점점 파장이 길어져서 무슨 파로 존재한다고? 마이크로파.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다시 이제 일로. 근데 수소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인 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수소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인 거는, 지금 우주 공간 속에 3대1인 거는 바로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하는 거야. 스펙트럼. 근데 스펙트럼이 바로 뭐냐? 스펙트럼은 분광기를 통과해서 생성된 빛의 색깔. 즉 스펙트럼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게 무지개. 무지개가 얘들아
비 온 다음 날, 비 온 잠시 후에, 직후에 우주가 아니고요. 그냥 하늘에 공기 중에 물방울, 촉촉한 물방울이 있으면 햇빛이 있었을 때 햇빛이 백색광,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인 백색광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색광이 물방울을 통과해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로 보이는 거거든. 요게 바로 분광기 역할을 해준 거예요. 분광기라는 거는 이렇게 빛을 색깔별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색깔로 나눴다라는 게 바로 뭐냐? 빛을 색깔별 이거를 나눴다는 거는 파장으로 나눈 거야. 이 백색깔 안에 백색처럼 보이는 색깔 안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게 일명 무지개색이죠. 근데 빨간색부터 주노초 파남 보라색 중에서 빛이 아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파라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횡파라고 하거든요. 빛이 이제 횡파인데 일로 와. 이 횡파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때 여기가 마루부터 마루까지가 하나의 파장이었거든. 근데 보라색 파장이 이만하다면 빨간색 파장이 또 늘어져요. 이게 빨간색 파장이에요. 빨간색 파장. 누가 더 파장이 더 길어요? 보라색 파장은 이만하고요. 빨간색 파장은 이만해요. 누가 더 길어요? 빨강이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어요. 그 색깔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져서 이렇게 그 파장으로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프리즘 혹은 물방울, 지금 저 물방울과 같이 분광기는 빛을 나누는 기구. 빛을 뭘로 나눠? 파장에 따라서 나눠. 그래서 빛의 색깔이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펙트럼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별표 쳤고요. 연속과 흡수와 방출. 근데 얘들아, 이게 교과서가 아직 새로운 교과서를 내가 안 봤는데 이제 새로운 교과서 이제 차차 읽을게요. 비상 거만 이제 온라인에서 뜨는데 어쨌든 요거를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 안에 흡수와 방출이다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교과서가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통일을 안 시켰어요, 교과서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이랑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대신에 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누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표현법이 좀 달라요. 원래는 이게 맞아. 이게 맞는데 좀 이상한 출판사들은 방출을 그냥 선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방출 스펙트럼 대신에 선 스펙트럼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교과서도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교과서를 3월달에 확인하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연속은 뭐냐? 방금 전에 여러분이 본 무지개예요. 무지개깔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쫙 나타나잖아. 연속적으로.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얘는 모든 파장의 영역에서 연속적인 띠. 그래서 고온의 강원을 기억해야 돼. 여긴 별표 쳐놔야 돼. 고온의 강원. 고온의 뜨거운 강원은 모든 빛을 다 갖고 있거든요. 빨주노초 파란보가. 그래서 이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 이게 연속. 자, 이제 흡수와 방출인 이 선 스펙트럼은 뭐냐? 선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온의 강원. 그러니까 별이 있으면 별도 사실 고온의 강원이에요. 그 얘가 여기에서 스펙트럼을 딱 돌리면 얘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색깔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파랗게만 다 칠할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딱 나타나야 돼. 이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었다면, 자, 이제 고온의 별 주변에 기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도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중력에 이끌려서 떠나지 못하는 대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들아, 별이 뜨거워요? 대기가 뜨거워요? 별은 지금 스스로 막 빛을 내는 거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게 지금 대기거든요. 별이 온도가 높을까? 대기가 온도가 높을까? 바로 난로가 뜨거워요? 난로 주변이 뜨거워요? 그치? 얘가 뜨거운 거야. 그 주변의 기체는 저온의 기체인 거야.
그러니까 별 주변에 저온의 기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기체 속에 수소도 있을 수 있고 헬륨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별 주변에 뭐 칼슘도 있을 수 있고 하거든. 얘들아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이 원소들마다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달라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껍질을 뭐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렇게 갖고 있다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뱉어내서 1이라는 숫자를 뱉어낸다고 칠게. 숫자는 내 맘이에요. 자, 헬륨은 2번인데 얘는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갖고 있었을 때 이 헬륨의 에너지는 3 정도와 뭐랄까 한 2 정도는 뱉어낼 수 있어. 근데 칼슘은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서 얘는 에너지를 10과 5와 2 겹치자. 2를 내보낼 수 있어. 이런 거야. 그러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수소라는 기체만 넣고 작년에 중학교 때 왜 우리가 불꽃반응 기억나니 얘들아? 불꽃반응? 태우는 반응? 태워서 이렇게 색깔 보면은 이렇게 뭐 어떤 빛이 나타나 이런 거 있지. 바로 그게 방출이야. 그러니까 수소 기체를 모아놓고 그러니까 여기 수소 기체를 잔뜩 모아놓고 막 가열을 엄청 해. 그래서 주변에 분광기를 통과시켜. 그럼 얘가 가열을 받으면 얘가 그 가열받은 에너지의 일부를 막 뱉어내. 그 얘는 몇을 뱉어내냐면 1만 뱉어내. 1 이렇게. 근데 이 헬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헬륨을 집어넣어. 헬륨을 집어넣어. 근데 헬륨은 3과 2를 뱉어내면 얘는 에너지를 3과 2를 뱉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질마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다 달라. 왜? 갖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간격이 다 달라서.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준 게 바로 스펙트럼인데요. 봐요. 내가 수소 기체가 있었고 완전 고온으로 가열을 해버렸더니 수소는 이런 선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고온을 가열시켜서 얘가 방출하는 걸 방출선, 즉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헬륨은 예를 들어서 3과 2라고 하죠. 3이랑 2를 내보내요. 근데 칼슘은 좀 지울게요. 이제 칼슘은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C5 하나는 겹치자. 뭐 이만큼 요거를 이제 방출해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 원소들이 갖고 있는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으로 가열을 시키면 얘네가 특정한 빛을 내보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하얀 바탕에 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색깔을 막 내보내게 돼 있어.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야. 방출의 포인트는 고온이야. 고온. 그래서 특정 영역의 파장만 방출한다. 고온으로 가열시키면 원소들이 특정 영역의 빛만 방출한다.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야. 자, 근데 이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수소는 요거를 내뱉고 헬륨은 요 두 개를 내뱉고 칼슘은 이렇게 이거를 내뱉는다고 치면 어떤 미지의 어떤 기체가 있었던 거야. 미지의 기체에다가 고온으로 가열을 해버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내보낸 거야. 그럼 이 기체 속에는 수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수소는 이걸 내보내야 되거든요. 이 선이 여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수소는 없는 거야. 근데 헬륨선이랑 어때요? 겹친다고 쳐줘요? 겹치죠. 그러면 얘는 헬륨이 들어있는 거예요. 칼슘이 갖고 있는 영역을 다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온의 기체는 칼슘과 헬륨은 들어있지만 수소는 있다 없다? 응, 없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물질의 원소를 알려주는 거야. 그때 방출은 고온의 가스인 거야. 고온의 가스. 양은 어떻게 하냐? 넓이요. 헬륨선은 뭐 이래, 헬륨선이죠. 이만했다면 칼슘선이 이렇게 좀 두꺼워. 이렇게 겹치니까요. 두꺼워. 이러면 이 선폭 넓이, 이 스펙트럼의 선폭. 아우, 야, 글씨를 너무 쓰다니. 스펙트럼의 선폭의 두께에 의하여
질량비를 알려줘요. 두꺼우면 질량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개수나 위치에 따라서는 원소의 종류를 알려주고요. 석국의 두께에 의해서는 질량비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물질이 어떤 원소로 얼마만큼의 질량비를 들어있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열되면은 방출 스펙트럼인데, 이게 흡수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흡수선 갑니다. 자, 흡수선은 뭐냐면, 이제 요거는 그대로 살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별이 있었어요. 별은 고온의 기체이기 때문에, 별은 고온의 광원이기 때문에, 원래 얘는 빨주노초 파남, 빨주노초 있는 색깔만 쓸게요. 파남보 해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근데 별이 이제 갖고 있는 기체가 있잖아. 근데 기체가 저온이란 말이야. 근데 이 기체 속에 만약에 헬륨이 있다, 그렇죠? 헬륨이 있어. 그 여기서 에너지를 막 방출할 건데 이 헬륨이 자기가 좋아하는 빛만 흡수를 시켜. 그러니까 고온의 강원만 있으면 분명히 빨전도치파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위의 기체가 어떤 기체냐에 따라서 지가 좋아하는 빛만 먹어버려. 나가는 빛 중에 내가 이걸 좋아하네? 하고 그걸 먹어. 먹으면 그 부분만 까맣게, 그 부분만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안에 만약에 수소가 있다면 수소도 먹어야지. 여기가 까맣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온의 별 주변에 저온의 기체가 어떤 기체냐에 따라서 흡수선이 정해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선에 보면은 수소는 들어있죠. 헬륨도 들어있죠. 이 별 속에는 이 칼슘이죠. 칼슘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칼슘선은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흡수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자, 고온의 별 주변에 저온의 기체는 흡수된 흡수 스펙트럼인데, 이거를 통하여 그 원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별들의 흡수 스펙트럼을 다 봤어. 그랬더니 이 흡수 스펙트럼이 다 수소와 헬륨을 포함하고 있고, 그때의 질량비가 다 3대 1인 거야. 우주 전역에 있는 모든 별들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면 우주는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3대 1로 이루어져 있다가 증거가 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런 말인데요. 자, 그래서 바로 볼게요. 자, 좀 더 갑시다. 이제 스펙트럼 요거 보니. 자, 우주의 원소 분석을 측정하는 방법.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것이다. 근데 이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는 뭐냐? 그냥 빛을 파장으로 나눌 것이다. 근데 종류가 세 종류다. 연속. 모든 파장의 영역을 연속적으로 발생하고요. 고온의 강을 줄쳐달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백열등과 별 잘 나옵니다. 얘는. 자, 선 스펙트럼 중에 이제 흡수는 연속. 빨간색 파남보에서 검정색 흡수선이 나타날 거고요. 누구한테냐? 요거 기억해야 돼요. 별이 저온의 별의 대기나 저온의 기체. 저온이 동그라미예요. 저온이 동그라미. 그것만 흡수한다. 그 기체에 있는 것들만 흡수한다. 자, 방출. 검정색 바탕에 빨간, 파란과 같은 방출선이 나타날 거고요. 이거는 고온의 별 주변에 가열된 기체. 그래서 고온 써있죠. 가열된 기체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별을 지금 100만 개를 쳐도 부를게요. 이게 포인트거든. 별과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가 포인트야. 줄쳐줘야 돼. 자, 그래서 원소의 종류. 원소마다 특정한 빛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할 거고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선과 방출선은 다른 위치에 나타난다. 아까 말했죠. 얘는 이 개수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수소가 이렇게 생기면 헬륨은 이렇게 생기고 칼슘이 이렇게 생겨서 각각의 에너지와 각각의 손의 개수와 각각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한 종류의 원소는 관측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는 같다. 아까 이게 방출선이라고 치면 이게 흡수선이라고 그랬죠.
같은 수소는 같은 위치에서 흡수가 되거나 방출이 되거나 해야 돼요. 헬륨도 방출시키면 이렇게 되면 흡수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같은 종류의 원소는 흡수가 되는 거는 혹은 방출이 되는 거는 위치가 똑같아야 돼요. 물론 흡수 방출은 다르겠지. 고온으로 했으면 방출, 저온으로 했으면 흡수 이렇게. 그지만 위치는 똑같습니다. 개수도 같고요. 그래서 별과 은하에 관측되는 흡선과 방출을 비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흡선의 세기, 바로 선폭이죠. 선폭을 비교하면 질량비도 알 수 있다. 질량비. 그래서 여기요.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비가 질량비가 3대1이 될 거라고 예측. 누가? 가모가. 근데 실제 값도 일치한다. 누가? 이건 학자 이름으로 안 배워요. 왜냐면 너무 여러 명이어서. 학자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게 증거다. 이렇게. 실제 값과 일치해서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주의 구성 원소. 우주. 수소가 74%, 헬륨이 24%. 뭐가? 질량비가. 그래서 약 3대1. 우주는. 그래서 빅뱅 이후주에 우주 초기에 형성된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별과 은하를 이루고 있는 주된 원소가 되었고, 지금 그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이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아까 말했죠. 우주 배경 복사까지 얘기했잖아. 우주가 이렇게 탄생을 해서 수소와 헬륨이 막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얘네가 뱉어내는 빛이 우주 배경 복사고 전체적으로 균일한데 특별한 부분에서 불균일한 곳이 있고 거기서 별과 우주가 탄생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별과 우주의 탄생을 오늘 얘기 못하고요. 이렇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두세 번씩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이렇게 딱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몇 대면 몇 대면서 외우셔야죠. 그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일단 아직까지 아니고요. 25쪽으로 한번 마저 풀래요? 그리고 이제 뒤에 우주 배경 복사까지 가볼게요. 답을 맞춰. 아직 아니에요. 잠시만요. 답을 맞춰볼게요. 다 푼 것 같아서요. 자, 일단 2번 갈게요. 2번. 고온의 별 주변에 모든 파장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면은 O야 X야.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온의 별이고요. 연속적인 색, 즉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O야 X야? O가 되겠죠. 고온의 별이니까요. 맞고요. 태양의 흡선을 분석하면 바로 모든
태양의 구성원소를 알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맞겠죠. 왜냐면 흡수선의 종류를 알려주는 거니까. 침향비까지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3번 수소알림의 스펙트럼에서 방출되는 위치와 개수는 동일하다. 그래요? 아니죠. 왜냐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개수나 위치는 다 다르거든요.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 3번은 아까 풀라고 했긴 했는데. 그래서 두 원소가 수소고요. 줄량비는 3대 1이 되겠습니다. 약간 알 듯 모를 듯 하니까 탐구 A를 다시 가볼까요? 바로 뒷자리요. 이거야. 하여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 렌즈에 생기는, 렌즈 쪽에 이제 간이 분광기를 비춘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 렌즈에, 그러니까 여기에 간이 분광기를 이제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색광에서 방출되는 빛.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강이 분광기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붙여놓으면은 분광기를 통과한 빛을 내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수소와 헬륨, 그러니까 이런 방정간에, 고전화 방정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수소를 한번 채워보고, 헬륨을 한번 채워보고, 나트륨을 한번 채워보고, 칼슘을 한번 채워서 바로 이제 방정간에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이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백열등은 아까 연속 스펙트럼이었거든? 그래서 백열등을 보면, 이 분광기로 백열등을 보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연속적인 빛. 근데 수소를 봤더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기고요. 뭐 개수를 외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헬륨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개, 5개가 생기고요. 나트륨도 이렇게 생기고요. 칼슘도 생겼대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얘들아, 요 수소부터 칼슘까지는 무슨 스펙트럼이야? 검정 바탕에 띠들이 보이니까요. 무슨 스펙트럼이야? 이거는 바로 이게 방출이야. 얘는 빨간 흡수파는 뭐 연속이야. 근데 검정 색깔에 이렇게 색깔 띠띠띠띠 선이면 이건 방출이야. 근데 별 갈게. 별 A와 별 B를 봤더니 지금 얘네가 보통 바탕은 연속 스펙트럼처럼 빨간노트 파남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띠들이 보이잖아요. 검정 색깔로. 그럼 A와 B는 이거는 무슨 스펙트럼이야? 바로 검은 부분만 흡수했으니까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얘가 연소, 얘가 방출, 가열한 기체, 고전압으로 가열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별 주변에 저온의 기체 때문에 생기는 고온의 별 주변에 저온의 기체 때문에 생기는 흡수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는 고온의 별의 표면 내지는 연속 백열등이었다고 치면 요거는 고온의 별 주변에 저온의 기체 때문에 흡수선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약간만 확대를 시켜서 별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를 좀 볼게요. 좀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A에 수소부터 칼슘까지 중에서 A 기체에 들어있는 기체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일단 A에 수소는 있어요, 없어요? 수소 쭉 내려 있죠? 일단 4선이 다 5선이 다 있어야 돼. 쭉 내려 있죠? 쭉 내려 삐뚤어졌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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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A에서는 수소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은 헬륨이죠. 헬륨은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그치? 헬륨도 있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있어요, 없어요? 있네, 그쵸? 요게 있네요, 그쵸? 나트륨 있죠? 칼슘은 있어요, 없어요? 이 A에? 칼슘? 없죠. 왜? 칼슘은 요 3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치? 여기 칼슘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B에 들어있는 것도 찾아볼까, 얘들아? B에 수소 있어, 없어, 얘들아? 있네, 그치? 다 있네. 수소 있네. 헬륨은 있니, 없니? 헬륨. 없네. 이제 없잖아, 그치? 헬륨 없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없어요. 지금 얘가 여기 안 겹쳐요, 그쵸? 나트륨도 없어요. 근데 칼슘은요?
있어요. 다 있네요. 그쵸? 다 찾아보면. 그래서 얘는 얘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흡수선과 방출선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 별의 흡선에 의하여 이 별의 흡수선에 의하여 별의 내 말이 맞는지 봐도 별의 흡선에 의하여 별의 구성원소를 알 수 있다. 이거 올까 X가? 별의 흡선을 통하여 별의 구성원소를 알 수 있다. 올 것 같아, X일 것 같아? 이거 웬만하면 오로 대답을 하더라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별의 스펙트럼이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그 흡수 스펙트럼의 정의를 보면, 흡수 스펙트럼의 정의를 보면, 고온의 별 주변에 저온의 기체가 흡수를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거든? 고온의 별 주변의 저온의 기체야. 그러니까 흡수선으로 별의 구성원소가 아니라 별 주변의 대기의 구성원소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X가 정답이고요. 동그라미가 되려면 뭐가 되냐면 이 별의 흡선으로 별의 대기의 구성 원소를 알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은근히 많이 틀려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에 요거 솔까 많이 틀려요. 느낌이 알겠어요? 이건 별의 구성원소가 아니라 이 별을 이루는 구성원소가 아니라 별 주변의 대기 거거든. 이 저온의 기체가 대기 거거든. 대기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괜찮죠? 별 주변의 대기예요. 우리가 정리를 할 겸 27쪽을 한번 풀어볼까요? 27쪽? 27쪽을 지금 풀자. 이 단어 하나만 설명하고 답을 마칠게요. 아까 불투명한 우주만 얘기했고 투명한 우주라는 용어를 안 써갖고. 얘들아 우리 38만 년이 되었을 때 온도가 3000켈빈이 되었을 때 뭐가 생겼어 얘들아? 38만 년이 되고 나서 3000켈빈이 되었을 때 뭐가 생겼죠? 다음 중성? 그렇죠. 원자가 생겼죠. 근데 이때 이 전까지는 불투명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그랬잖아. 왜? 입자가 너무 많아서 빛이 통과를 못했거든. 가다가 가로막혔거든. 근데 이렇게 돼서 중성원자가 생기면 입자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자랑 전자가 만나고 헬륨 원자도 전자 두 개랑 만나면서 중성원자가 생기잖아. 빈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 빛이 가다가 장애물이 아까보다 훨씬 더 적어서 쭉 하고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빛이 출발을 했고 우리 눈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 불투명한 우주에서는 투명하지 못하니까 빛이 이렇게 해서 통과를 못하고 이쪽으로 이제 헤어져 버리니까 안 보여. 근데 여기는 빛이 쭉 통과해서 우리 눈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공간이 보여. 그래서 바로 이게 38만 년일 때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뭐처럼이냐면 욕조에 수조에 욕조 말고 욕조 너무 커요. 투명한 수조에 물을 담아요. 이 불투명한 거는 흰 우유를 몇 방울 쭉 하고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은 물이 불투명해지죠. 흙탕물처럼. 근데 여기는 그냥 물만 담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불투명해졌을 때 이게 우유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여기 있고 여기 꽃병을 놔두면 꽃병 안 보이거든요. 가려져서 불투명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맹물만 담아놓으면, 그러니까 수돗물과 같은 맹물만 담아놓으면 내가 여기서 꽃병을 담아두면 이 꽃병 보이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불투명하고 여기는 투명하고 여기는 원자가 안 생겼고 여기는 원자가 생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다 푼 것 같아서요. 1번 5죠. 연속과
방출과 흡수. 페이지 27쪽에 1번 맞출게요. 그래서 5가 되겠고요. 2번. 얘들아, 방정란이잖아. 그 고온을 가열한 거잖아. 그 흡수 맞아? 아니지.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방출이에요. 즉 방출 스펙트럼 XX. 그 다음에 3번 흡수 스펙트럼에 칼슘을 이게 보면 알겠지만 칼슘이 아까 없었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원소의 흡성과 방출은 같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5가 되겠고요. 5번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이거는 별빛의 스펙트럼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게 되겠죠. 그냥 별의 스펙트럼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별 자체가 알려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말하는 그 별을 구성하는 이야. 그 별을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바로 갈까요? 2번. 얘는 뭐예요?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수소. 그래서 수소는 우주 초기에, 우주 전역에서 형성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원소이기 때문에 별의 우주 초기에 우주 전역에서 형성된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혹은 가장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이다. 괜찮나요? 서술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3번 갈게요. 3번은 뭘까요? 답이 3번이죠. 왜냐면 봐봐. 지금 기억 A부터 D까지의 스펙트럼은 방추선이 나타난다. 방출하죠.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부터 D에 모두 별의 기억을 구성하는 원소다. A 겹쳐 안 겹쳐 얘들아? 겹치지. B는 겹쳐 안 겹쳐? 겹치지. C는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근데 D가 없죠. 그래서 D를 빼야 되니까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 분석해서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별 자체가 갖고 있는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맞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약간 내가 좀 중간에 헷갈리게 하는 상황을 좀 전달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대기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좀 조심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 하면 맞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냥 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A, 벡터 D 중에 별 니은에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모두 쓰세요. 겹치는 것만 골라줘. 뭐야? A랑 D가 되겠죠. A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약간 여러분한테 내가 헷갈리면 좀 전달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별의 구성 원소로 존재한다라고 그러고 치면은 그냥 흡수선이든 방출선이든 그냥 별 거라고 생각해줘.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 별의 흡수선이나 방출선이나 별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생각해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별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별 안을 구성한다 이러면 틀린 말인데,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봐봐. 흡수 스펙트럼이 별 안에 이렇게 다시 갈게요. 왜냐면 아까 좀 헷갈려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었겠네요. 봐봐.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게 별의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러면은 별이 있으면 별의 대기에 의하여 흡수 스펙트럼이 생겨.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이 생기는데, 그냥 별의 안에 원소,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별 안에 원소를 구성한다. 이러면 틀리게 보는 거고, 그냥 별을 구성한다고 치면은 이 별부터 대기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줘. 이게 낫겠다. 그럼 안 헷갈릴 것 같아. 그치? 별 안에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고, 그냥 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맞게. 이렇게 해줘. 왜냐면 이게 민준이한테 내가 좀 헷갈리게 얘기한 것 같아. 다른 사람도 근데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말 전달을. 그래서 이 별 내부가 아니라 그냥 별을 그냥 존재한다라고 치면은
별이 갖고 있을 때 이 별의 대기까지는 어쨌든 이 별이라고 생각해줘. 근데 별이 중력으로 인하여 이 대기가 떠나지 않고 뭉쳐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별이라고 보자. 이렇게. 근데 꼭 집어서 별 안의 원소를 구성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말. 이렇게 하자. 그래서 별의 흡수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별을 이루고 있는 존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 근데 별 안의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 이렇게 하지 헷갈리지 않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약간 좀 헷갈리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그게 맞아. 그래서 이제 흡수 스펙트럼은 별 안에, 별 내부의 원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을 존재한다 그러면 맞게 해줘. 정확하게 얘기하면 별 주변의 대기까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대기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별을 존재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맞게. 이렇게. 근데 별 내부라 그러면 틀리게. 이렇게 해야지 정리를 딱 해준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좀 헷갈리게 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아까 얘기했고요. 다시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